자, 오늘 직무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이 강의 전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8강에서 2022년 8월 29일 날 한국 정치는 왜 실패했는가? 그것은 직무 때문이다. 직무가 없어서 그렇다. 직무를 그렇게 강조해 왔어요. 한국은행에서 내가 조직개혁을 담당하고 있을 때도 직무를 강조했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정책 자문관을 할 때도 직무를 가르쳤습니다. 직무가 무엇이다. 직무를 분석해서 직무를 설계하고 그것을 계약서로 쓰고, 그래서 그들이 그 계약을 이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국한 이후로 지금까지 30년을 가르쳤어요. 30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 직무가 뭐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가 직무가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래, 정치를 왜 하는데? 그럼 대답을 못해요. 대부분 대답 못합니다. 2편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치와 직무. 한국 정치는 왜 실패했는가? 뻔한 거죠. 직무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정치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직무가 뭔지 모르는 애들은 반드시 정치판에서 실패합니다. 직무가 뭔지 아는 사람은 성공하죠. 비교적 지금 민주당의 지금 새로 들어온 정치인들, 비교적 자기 직무가 뭐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직관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또 김병주 의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박은정 의원, 또 누가 있지? 그 법무부 대변인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라든지 초선 의원인데, 그런 친구들은 비교적 그 자기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어떤 상임위에 소속돼 있어 내가 여기서 그 의원을 하는 한 나는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이런 의지가 보여요. 그 직무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은 직무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 있잖아. 중진이라고 하는 놈들. 그 놈들만 자기 직무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민주당에는 아직도 수두룩 닭상으로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굳건한 토대가, 민주주의의 토대가 굳건히 서질 않은 거죠. 법치주의도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와 그 적들, 헌법 애국주의, 헌법재판소와 헌법보호청에 대해서 강의를 1편, 2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무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제 410편에서 410강에서 부패한 법원, 헌법재판소의 역할, 이 두 개를,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원은 오랜 역사 속에서 아주 부패한 그 조직으로 해왔어요. 깡패 조직인 검찰과 상대해서 맨날 그 법원이 그 깡패 조직한테 끌려다니고 뭐 이랬지만, 어쨌든 간에 이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라고 명명한 검찰 조직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그렇지만 얘네들도 여지없이 부패한, 전관 예우 받아먹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를 헌법재판소와 함께 법원도 완전히 분권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편에 가서 했고, 오늘 이제 3편을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적들을 법원이 심판했어야 되는데 법원 스스로가 민주주의 적이 돼 있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법원을 개혁하려면 SSPP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분자내를 실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회가 나면 여러 가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독일이 안정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극적 상황은
어떻게 생겨났냐? 건강한 국가를 위한 기본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사라졌고 언론이 사라졌고 사법이 사라졌고 종교가 썩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정치인데 정치가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치인을 똑바로 뽑으면 아 이것들이 바로 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암호화폐 체계로 우리가 토큰 오브 그래티튜드 이게 세속적 가치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 없는 세속적 가치와 무관한 우리만의 기념품으로 제가 토큰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 한 창립총회를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만 되면 우리 건민회 회원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도 언론도 사법도 종교도 바뀔 수가 없어요.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때서부터 조금씩 알기 시작했죠.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죠. 그래서 법 평생을 법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이제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법이란 무엇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서 나 같은 보통 사람이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왜? 엉망진창이니까. 이 법조계가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내 생각이 좀 덜 익었죠. 당연히. 내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배운 나름대로 보통 사람이 법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일반 사람이 상식적으로 법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 가면 나중에 법률가들이 이 세계가 완전히 법치주의 체제로 바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몽땅 망가뜨린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뭘 망가뜨렸냐? 국제관계 다 망가뜨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심지어 민간 국가에 편입시켜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외교안보도 그걸 몰라. 나중에서야 아는 거야. 그럼 외교안보가 뭐가 됐어? 경제, 금융, 경제 싹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다 붕괴됐어요. 어떤 공황 상태가 와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적인 대공황이 지금 닥쳐도 우리 경제, 금융 상태는 심각한 수준에 빠져 있습니다.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폐업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지금 카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카드 잘 안 써요, 지금. 다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률을 이렇게 조사한 걸 보면은.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영업자들은 은행 빚도 가지고 있잖아. 그 빚은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 이자 갚을 것도 건지지 못한단 말이죠. 자영업자에 딸린 식구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법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거 하나 재판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법체계 무너졌습니다. 건강의료, 보건의료 다 망가졌습니다. 2,000명의 의사들을 증원한다고 깜짝대다가 보건의료 체계만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공공정책은 어디로 간지 사라졌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해서 1,000억을 썼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어요. 그리고 다 국고를 뜯어먹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더욱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붕괴됐습니다. 최상목을 보면 압니다.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내가 어디에다 붙어야 될지 이 망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은 윤석열에 붙어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거지. 윤석열이 자기를 배신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뭐야?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 일본이 90년대
잃어버린 10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잃어버린 10년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일본은 잃어버린 40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도 한국에 뒤처졌어요. 일본은 이제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뒤를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 젊은 키세스 군단 2030 세대 그 여자애들이 볼 때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게 됐어요.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로 인해서 잃어버린 10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턴어라운드 시켜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